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단위원이 필요해. 단위원이 있고 얘가 있을 때 자, 우리는 임의의 점을 P점을 A, B라고 한다면 얘는 뭐와 같다? P의 단위원을 한다면 무슨 값?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와 같은 값을 갖는다. 그치? 자, 그럼 우리는 A를 B를 찾는 함수를 한번 찾아본 거지. 즉 B 값은 뭐와 같은 거야? 사인 세타와 같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함수를 찾는 거. 이 세타를 x라고 하고 이 B 값을 뭐라고 하자? y라고 하자. 그러면 y는 사인 x라는 무슨 함수가 나온다? 삼각함수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 x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야? 이 점에 따라 나타내는 무슨 각? 요 각이 되는 거고 y가 나타내는 건 뭐? 이 원위에 있는 무슨 좌표? y좌표가 되는 거지. 그럼 봤더니 처음에 시초선에 있을 때 각이 0이지. 그때 y좌표 얼마야? 0 되잖아. 쭉 올라가. 값이 이렇게 올라가. 세타가 90 됐을 때 y값은 얼마야? 1이야. 쭉 내려가. 그럼 1에서 쭉 내려가다 다시 180도 되니까 y값은 뭐 돼? 0 돼. 또 내려가. 270도 됐더니 y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돼. 올라가. 한 바퀴 다 돌았어. 2파이 도니까 다시 y값 뭐 돼? 0 돼.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 게 무엇이 된다는 거야? 사인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인 함수는 몇 바퀴? 한 바퀴 주기를 갖고 있잖아. 일반적으로 사인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리는 거지. 이런 그리잖아.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 지금 너희한테 보기 좋게 이걸 그리는 거고 나한테 사인 함수 그냥 그래프로 이렇게 네모칸 그리지. 네모칸 그려서 반 자르고 또 반 자르고 반 자르고. 그래서 뭐다? 2파이다. 그 절반이 파이다. 얘 절반이 2분의 파이고 얘는 2분의 3파이다. 그럼 사인 함수는 뭐가 된다? 0부터 시작해서 1 갔다가 다시 0으로 갔다가 다시 1로 간다. 이렇게 그리는 거고 최대값은 단위원이니까 1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거에 딱 중점이 0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함수? 사인 함수 그래프인 거고 코사인 함수 그리려면 똑같아. 근데 코사인 함수 너희들이 문제집에다가 코사인 함수 그려달라면 어떻게 한다? 똑같이 그려. 사각형 하나 그려 그냥. 그 다음에 얘 반으로 쪼개. 그걸 또다시 반으로 쪼개는 거지. 왜? 무조건 대칭이니까. 코사인 함수는 1부터 시작해서 뭐? 넬름 혓바닥 그리면 되는 거지. 얘가 2파이고 파이고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다. 이해가 돼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탄젠트 그리려면 모든 거 그리는 거 선생님은 다 똑같아. 얘로 그려. 뭐? 절반 잘라. 절반 잘라 또.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는 뭐가 된다? 그거의 절반을 연결하면 되는 거지. 표시만 해, 절반. 왜? 그 절반을 지나는 함수니까.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즉 뭐? 얘는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는 거지. 너희가
문제풀이 할 때 선생님이 그려주는 함수는 얘가 다야. 그럼 너희들은 이런 거 선생님 얘 x축으로 평행이동도 있고 y축으로 평행이동도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앞에 뭐가 곱해지는 것도 있고 뒤에 더해지는 것도 있고 그럼 왜 안 해요? 선생님 그거 안 해. 다 얘 그려. 즉 얘를 안 쓴다 뿐이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좀 이따 문제풀이 할 때 할 건데 그래서 너희들한테 선생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기본 함수만 그릴 줄 알면 된다. 다 기본 함수에서 요 값을 1이라고 할 거냐 10이라고 할 거냐 이 차이인 거고 얘가 여기에다가 x축이라고 놓을 거냐 아니면 얘가 y는 3이라고 놓을 거냐 뭐 이런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 얘네들이 우선 생각을 하자. 아니, 우선 기본적으로 할 거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똑같은 규칙을 갖고 있지. 얘네들은 주기가 얼마가 되고 2파이가 돼.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1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건 외워야 되는 거. 탄젠트 함수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 파이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거지. 하나씩 큰 값이니까. 네. 물론 없는다는 표현도 맞긴 하지만 최소값도 못 찾아.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그냥 기본 함수에서 아니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함수에서도 최대 최소 찾으라는 얘기는 안 해. 얘 최대 최소 찾으려면 탄젠트 함수는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돼? 범위가 주어져야 돼. 근데 사인과 코사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인과 코사인의 최대 최소값. 이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이용돼.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 지금 최대 최소 문제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식이 뭐야? 이차함수야.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던,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던,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던,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던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 무슨 함수? 이차함수. 왜? 이차함수는 특정 범위가 없더라도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거든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희들이 뭐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 최대 최소식에 사인 코사인이 많이 들어간다. 왜? 얘는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자체적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 얘인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있겠지. 어떤 게 파생돼? y는 a의 사인 bx c 플러스 d값 이거나 a의 코사인의 b의 x 플러스 c 플러스 d 함수 얘로 바뀌었을 때 주기는 뭐가 돼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이야. 그럼 최소 단위를 찾을 때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차피 얘의 최대값은 1이란 말이야. 얘가 양수면 최대가 될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절대값 a 곱하기 1 더하기 d가 돼. 최소값은 절대값 a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d 되는 거야. 그치? 탄젠트 함수는 저런 식으로 돼 있다. y는 a의 탄젠트 b의 x 플러스 c 플러스 d가 있어. 그럼 얘 주기는 똑같아.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최대 최소값은 존재 안 나온다?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얘던 구하는 건 다 똑같다고. 기본 함수의 주기는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줘. 평이도 그럼 여기서 보자. 바뀌었어. 그럼 얘가 뭐 될까? 유식에서 d 되는 거야 그냥. 사인 x면 얘가 0 되는 거고 요 식이면은 얘가 d 되는 거고 d를 기점으로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는 거야. 얘는 절대값 a 마이너스 플러스 d 되는 거야. 즉 무엇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절대값 a 된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절대값 a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 먹을 수 있냐라는 거지.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얘면은 이 가운데가 뭐 되는 거야? 얘가 D 되는 거야. Y는 D. Y는 0에서 D로 바뀌는 거야. 얘가 뭐 되는 거고? 절대값 A 플러스 D 되는 거야.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D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 크기가 뭐라는 거야? 절대값 A라는 얘기야. 즉 이 두 개의 무슨 점? 중점인 거지. 얘네 두 개의 중점이 이 D값을 의미한다. 요 간격이 얘를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냥 얘 그려놓고 요 값들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값은 뭐 돼? 절대값 A잖아. 그거의 절반의 절반. 요거만 찾으면 된다고. 얘 절대값 A잖아. 이거의 절반의 절반인 거.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 요 C가 있는 거잖아. 여기가 C가 된다. 얘가 C라. 여기가 C라. 근데 절대값 A가 되는 아, 절대값 B. I'm sorry. 절대값 B. 얘를 절대값 B. X 얘기해줘. 그럼 절대값 B야. 얘고. 그럼 요 간격의 절반. 그 간격의 절반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얘가 C잖아. 그럼 여기는 그냥 보통 다 C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그림 그릴 때 제일 편해. 그럼 우리가 찾을 건 뭐? 0이라는 게 제일 기준이잖아. 그럼 여기에 0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얘가 C 플러스 2분의 파이가 0이야. 그럼 여기다 이렇게 손만 그리면 되는 거지. 이게 Y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그래프 그려놓고 이 값들을 바꿔놓은 다음에 X축, Y축을 찾아내는 거지. 애초부터만 이게 어떻게 그려질까? 얘 값이 얼마일까? 0 기준에 놓고 0 기준에 놓고 얘 이동했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그런 거 안 그려. 기본 함수를 그려놓고 요 값들이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찾아나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거지. 얘 위로 올라갔어? 아니면 줄어들었어? 아니면 옆으로 늘어났어? 이거 일일이 생각하면 그래프 절대 못 그려. 특히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X축, Y축 먼저 그리지 말라고. 왜? X축, Y축 그리는 순간 좌표를 되게 꼼꼼하게 찍어야 돼. 그거 좌표 찾느라고 시간 다 버려. 어차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거야. 이게 짜부됐냐, 옆으로 늘어났냐, 위아래로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거밖에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그렸다면은 우리는 이 함수들의 특징을 이용을 해야지. 특징이 뭐야? 얘네 자체가 주기함수도 되지만 대칭함수도 된다는 거야. 즉 요점의 값과 요점의 값은 뭐에 의해서? 요점에 의해서 대칭이야. 즉 이 윗부분과 이 밑에 부분은 이 점에 따라서 대칭이다. 그럼 여기에 임의의 점 얘가 알파야. 그러면 여기에도 알파가 있겠지. 이 점과 이 점은 뭐하다? 대칭이고 얘가 베타 값을 갖는다. 얘는 무슨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베타 값을 갖는다. 그럼 베타 값을 갖는 건 여기도 있지만 뭐도 있어? 여기도 베타 값을 갖는 게 있잖아. 근데 요 간격은 또 뭐다?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아서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런 대칭성을 이용하는 걸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막 식을 보고선 얘를 어디에 어떻게 그릴까 그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포인트가 되는 값들이 어느 값인지를 역으로 찾아가는 거지. 그 값을 찾고 그래프를 그리려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그게 힘든 거지. 애들은 뭐? 포인트 찾고 그걸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필요한 값들 있지. 얘를 찾아서 거기다 기입하는 거야. 그러려면 뭐를 먼저 그리면 안 돼? X축과 Y축을 그리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려놓잖아. 이렇게 해놓고 그냥 사인 함수니까 얘 그려놔. 얘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 요 값이 얼마인지. 그럼 절반에 절반 절반.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
코사인 그래프야. 그럼 이 값들이 뭔지 몰라. 하여튼간 이렇게 그려져. 왜? 주기함수니까. 그럼 여기서 내선 그래프 그리는 거지. 그려놓고 요 값이 얼마인지 요 값이 얼마인지 요 값이 얼마인지 요 값이 얼마인지 찾아내는 거지. 선생님은 보통 문제풀이 이렇게 푸는 거지. 왜 선생님도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 또 이거는 니네들한테 가르쳐줄 때나 이렇게 그리지. 선생님한테 문제 풀어 하잖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안 풀어. 그리는 건 똑같아. 사인 함수 그리래. 그냥 나는 이렇게 그려. 어차피 직선이나 얘나 대칭인 건 똑같거든. 코사인 함수 그리래. 그럼 어떻게 그려? 내는 그래프잖아. 그냥 V 그려.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 풀어. 왜? 어차피 찾는 거 다 똑같이 나오거든. 사인 함수 어차피 얘 만나는 거 4분의 파이 정 가운데잖아. 직선으로 그리나 곡선으로 그리나 똑같이 나와. 이 값이야 뭐 옆에다가 2분의 루트이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값이 2분의 루트이 되는 거지. 아무리 정 가운데라도. 왜 우리는 그 값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값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 시험 볼 때 이렇게 곡선 그릴 필요 없어. 탄젠트 그려라? 어떻게 그릴 것 같아? 그냥 쭉 그리겠지. 직선으로. 이렇게 그냥 그려. 이렇게.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프는 디테일하게 그리면 물론 좋겠지. 근데 그 시간보다 내가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들만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프를 너무 디테일하게 그려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들 개념 설명할 때 뭐만 그리라고 해? 기본 함수만 그릴 줄 알면 나머지는 그거의 형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차이일 뿐이니까. 대부분 그래프 못 그린다는 애들은 뭐야? X축, Y축 그려놓고 디테일하게 그려. 웬만하면 알고 있는 정보를 위해서 정확하게 그려. 아니야. 그건 시간 낭비.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프를 활용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 방정식, 부등식도 다 똑같아. 내가 방정식, 부등식까지 나오냐? 그래프까지냐? 방부등식까지냐? 방부등식. 방부등식 아까도 얘기했잖아. 얘가 얘네들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방부등식 푸는 게 예전에는 방정식, 부등식 가르치고 함수 가르쳤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함수 먼저 가르쳐. 함수 먼저 가르쳐. 지수도 마찬가지고 로그도 마찬가지고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뭐 먼저 배웠어? 지수 함수 먼저 배웠어. 그 이유가 뭐냐면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런 문제 있겠지? 뭐 a sin x가 뭐 2x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알아? 얘를 fx라고 봐. 얘를 gx라고 놓고 x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x를 넣어서 나온 얘 함수값보다 뭐하다? 작다야. 그래프의 위아래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사인 함수가 있어. 얘하고 이런 직선이 있어. 이런 직선이 하나 있다고 쳐 그냥. 얘가 사인 함수고 얘가 gx라는 함수야. 그럼 만약에 이거야. 얘가 gx고 얘가 사인 함수니까 fx라고 쳐. 그럼 fx가 gx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어디야? 요 보라색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어디가 밑에 있는 부분이야? 요 부분이 밑에 있는 부분인 거잖아. 그럼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요 범위를 넣었을 때. 그럼 얘는 답은 뭐다?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두 개를 따로 분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냐?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냐? 아니면 얘가 뭐 같다래. 그럼 뭐 하면 돼?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찾으라는 거지. 이거 한 점밖에 없네. 같다라면. 아니 얘가 그냥 상수야. 3이야. a sin x가 3돼야 된대. 3돼? 그렇지. a sin x가 3돼야 된대. 그럼 얘가 어차피 a인 거잖아. a 값이 양수라면 얘는 마이너스 a. 여기 어딘가에 3이 있겠지. y가 3되는 거. 그럼 y가 3되면 선을 그어. 그럼 그거와 얘 그래프가 만나는 요값을 찾으라는 게 방정식인 거. 방정식은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찾아라. 부등식은 두 개의 그래프 중에서 누가 위에 있냐 누가 아래에 있냐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는 식으로서 풀려가면 골머리 아파지지. 어떤 건지 알겠어?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은 특별하게 설명을 안 해. 왜? 방정식이라는 건 두 그래프의 교점 찾는 문제다. 부등식이라는 건 두 그래프 중에 누가 위아래에 있냐라는 걸 묻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
근데 실질적으로 니네가 이걸 몰라서 문제를 안 못 푸는 건 아니잖아. 그쵸. 이게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즉 아까 전에 이 기본 함수의 그래프가 선생님은 어떻게 평행이동 대칭이동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지. 그럼 기본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건 하나 있겠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얘로 할 수가 있어. 대칭이동은 머리로 고민해야 되지. 그럼 평행이동 시켜놓고 대칭이동하는 거지. 대칭을 해놓고 평행을 할 거지. 어차피 대칭이동 해봤자 뭐밖에 없어? x축, y축, y는 x의 대칭. 이 세 개. 그거는 그냥 기본 함수를 갖고 연습을 해야지. 얘를 x축 대칭하면 뭐가 되는지, 얘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지, 얘를 y는 x에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해봐야지. 근데 보통 y는 x에 대칭하는 일은 없어. 얘를 많지는 않아. 왜? y는 x에 대칭하는 다음에 이 그래프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세로로 내려가거든.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즉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그건 너희들이 풀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y는 x 대칭은 거의 없어. 대부분 대칭을 하면 원점 대칭 아니면 x축 대칭, y축 대칭.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칭 문제가 나오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려놓는 게 제일 편하고, 원래 제일 좋은 건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를 대칭해 보면 되는 건데, 최소 단위를 원래는 주기라는 건 최소 단위여갖고 양수 부분을 의미를 해. 근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도 우린 주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얘 주기 찾으라고 해서 꼭 0되는 값 찾을 필요는 없는 거지. 요가 봐고 여기서 또 그래프 그려줬더니 얘가 주어졌어. 얘가 파이래, 요 값이. 근데 여기서 쭉 그었더니 여기 똑같은 값이 여기가 뭐 10파이래. 그럼 얘 주기 얼마야? 여기서 여기 빼면 되지. 요 부분을 뚝 떼서 똑같이 또 붙이면 되죠. 9파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대신 조심해야 되지. 얘가 4파이. 그렇다고 주기가 3파이가 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에서 혼동이 되냐면 f의 x 플러스 f의 x가 fp와 같대. x 플러스 p와 같대. 그럼 이 p는 뭐야? 최소의 아니지. 주기의 배수라는 거야. 얘가 주기가 될 수도 있어, p가. 근데 만약에 주기가 2파이야. 그럼 얘는 p는 뭐여도 돼? 4파이여도 돼. 주기 하나를 건너뛴 다음 주기에 같은 값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소 주기가 아니라는 거야. 주기의 배수값이라는 거지. 너희들이 꼭 이런 문제 나오면 얘가 최소 주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이 p값이 될 수 있는 건 최소 주기가 2파이면 p값은 4파이여도 되고 6파이여도 되고 8파이여도 되고 10파이여도 돼. 왜? 한 땀 건너뛴 다음 주기여도 어차피 같은 값을 넣었거든. 그러니까 p는 최소 주기가 아니야. 주기의 배수인 거지. 얘를 최소 주기라고 풀면 그런 거에 낚여갖고 틀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얘는 이 값에서 같은 값이거든. 그럼 우리는 뭐야? 뭐 문제 따라서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 값이 같다. 그럼 f 0값 주면 되는 거지. x에서 0값이 0 플러스 p와 같은 거. 여기서 p값 찾으래. 그냥 f 0값 찾는 문제와 똑같은 거. 그 f0이나 fp나 0 더하기 0이나 0 더하기 p나 같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f 0값 보면 되지. p가 만약에 최소 단위 주기라면 이거를 만족하는 거에서 p값 찾으래. fp값 그냥 0값 찾으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주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문제에 이용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너희들이 삼각함수 모르겠어요 하는 거 대부분은 그래프를 활용하는 부분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거의 최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사용되는 주기, 최대 최소 이런 용어들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낼 거예요. 그 차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개념 안 되는 애들은 그래프를 못 그리는 애들인 거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애들은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꼭 애들은 삼각함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답답하고 그래프는 그릴 수 있대. 그럼 문제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문제에 어떻게 접목시키냐. 근데 그거는 개념 미치도록 들어봤자 내가 계속 상기시키지 않는 이상은 안 되거든. 문제에 필요한 것들을 이 문제는 이런 개념을 이런 식으로 끌어오는 거야. 이런 스킬, 기술이 필요한 거지. 맞다고 알겠어? 그래서 대부분은 이걸 풀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이 헷갈려요. 어떤 거? 그 3대
주기? 네. 탄젠트 주기 찾아라. 말고 그러면 계속 올라가. 정근선? 네, 정근선 색깔. 탄젠트의 정근선 찾으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니네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 내가 이렇게 풀으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풀으라고 가르쳐주면 꼭 그 방법으로 풀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유민이도 그렇고 타도 그렇고.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기본함수 이용하라고 하잖아. 네. 기본함수만 하면은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내 말은 곧 죽어도 안 듣지. 기본함수 이용하라고 해도 절대로 기본함수를 이용 안 하지. 기본함수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풀이법 치환. 치환이라는 걸 이용하면 돼. 치환이라는 거 되게 편한 거야. 복잡한 식을 단순하게 쓸 수도 있고. 시간 사랑하시잖아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야, 치환. 근데 나는 치환을 좋아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치환을 안 써. 그럼 내 풀이법을 안 쓰는 거잖아. 그래놓고 맨날 나한테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가르치는 대로 풀지도 않으면서. 이거 아니에요? 아. 어쨌든 그 정근선 구할 때그 순서가 있잖아요. 자,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탄젠트 2의 x-4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래. 이거에 대해서 정근선의 방정식. 이런 문제. 정근선 방정식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그럼 얘를 A라고 놓는 거잖아. 2에 x-4분의 파이를 A라고 놔. 그럼 주어진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A-1이라는 거. 근데 얘는 어차피 뭐야? Y축이잖아. 위아래는 주기라는 건 좌우잖아. X값이잖아. 그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주기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얘는 그냥 뭐? 탄젠트 A 주기 찾는 문제랑 똑같아. 탄젠트 A 주기 뭐야? 탄젠트 A의 주기는 파이잖아. 그러면 얘 정근선은 여기다 n 곱하면 되잖아. 주기니까 반복될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정근선은 뭐가 되는 거고? 4분의 파이잖아. 그치? 2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근데 우린 지금 A가 아니잖아. 뭐해? 얘잖아. 그럼 A 대신 바꿔. 2배 x-4분의 파이가 A야. 이거의 정근선이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4분 2분 8. 아, 이게 진작 얘기해야지. 파이의 절반. 이건 파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지. 왜 난 파이의 절반은 4분의 파이라고. 네. 미쳐서 그래. 나 아무 생각도 못해. 주둥이로는 절반이라고 해놓고서. 그럼 얘잖아. 그럼 우리는 x의 주기 구하는 거잖아. 전체 2로 나눠. 그럼 x-4분의 파이는 2분의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그러고 보니까 진짜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뭐 되는 거야? 원래는 파이였는데 x 앞에 곱해지 절대값 2로 나오니까 2분의 n파이. 진짜 주기가 되잖아. 그럼 얘 주기 찾으라고 해도 A라고 봐. 파이잖아. 그럼 EX잖아.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얘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얘는 X. X의 주기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파이 더하면 되잖아.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4분의 파이인데 여기에 뭐 더해라? 4분의 파이. 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있어. 그래서 얘의 주기는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 이해됐어? 그래서 뭐야? 그냥 다 기본함수로 놓고 푸는 거야. 이거는 니네들 고민할 필요 없잖아. 이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네? y축을 얼마만큼 했네? 얼마 곱해졌네? 그게 아니라 그냥 식으로 풀잖아.
나는 이렇게 치환해서 풀으라고 하는데 다들 이거 x축으로 4분의 8만큼 편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얼마나 올렸는데요.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저기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이건 주기라고. 요 함수의 주기. 원래 원래 탄젠트의 주.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얼마야? 원래 얼마야? 파이잖아. 근데 얘는 x 앞에 얼마고 보였어? 이 그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진짜 2분의 파이 나와. 왜 이 앞에 더해지면 주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공식을 외워서 찾아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도 한 번쯤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또 문제를 줘. 내가 그럼 니네들이 잘 모르니면 풀이를 해줄게. 그게 낫잖아. 나머지 이거는 풀어와서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프린트는. 선생님 저 이런 문제 잘 안 풀리던데 이런 문제 풀 때마다 틀리던데 그런 거 줘. 저 문제 무슨 문제? 88?